시간이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서브노트하고 가르치고 사유하고 질문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시스템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 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수포자가 50%가 넘으면 이 방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수학을 포기하게 되면은 수학만 포기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포기하는 거니까 생각 없이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 친구는 세상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저희들이 수학은 이제 수포자도 있고 잘하는 애들도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이 레벨이 있습니다. 수포자들은 아르케라고 하는 레벨, 그 다음에 좀 못하는 애들은 뜨레스라고 하는 레벨, 그 다음에 헥사스 노벨,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 네 가지는 다시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문제를 풀고 잘하면은 조금 더 그레이드 올라가고, 이게 모든 것들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개념을 일을 듣고 피노트로 정리해서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와서 발표하고 계속 9문제 풀었는데 예를 들어 7문제 맞고 2문제 틀렸죠. 그럼 2문제 틀린 문제 곱하기 4문제가 다시 뿌려집니다. 그럼 다시 문제를 풀고 거기서 풀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동영상을 보고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이 개입해요. 전체적으로 관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지식을 전수하는 티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튜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문 아트도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앞에 세계 대학교에서 300페이지, 400페이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자기가 듣고, 그 다음에 와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까 에세이북 있죠, 그죠?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죠. 발췌 독서하는 겁니다. 하면서 필요하면 쭉 다 읽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 저런 책들은 평생을 들고 다녀야 되는 책들이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펠렉 사고대에서 여러분들이 학생이 됐다고 가정하고 한 과를 학습을 해볼 거예요. 플라톤의 국가론 중에서 보면 사과의 이상적인 국가란 무엇인가요? 아까 얘기했죠. 플라톤의 국가론은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그 정의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윤리학인데 그 집단적인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학이라고 그랬죠. 그래 그 정치학 중에서 이상적인 국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100페이지 쫙 있는데 그것을 이 그림 한 장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상적인 국가랑 이 그림이랑 어떻게 매칭이 될까요? 이 그림은 다시 6가지의 그림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이게 파도 같습니까? 파도가 거칠고 희감아 도는 것 같습니까? 이 거칠고 희감아 도는 파도는 2500년 전에 살았던 플라톤이 살았던 아테네의 혼란한 정치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 아테네의 혼란한 정치 환경 중에서 여기에 떠 있는 것이 신전 같습니까? 플라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1번 그림. 아테네의 혼란한 정치 환경은 바다로 표시했고, 아테네의 혼란한 정치 환경에서 이상적인 국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든든한 기둥, 덕목이 필요한데, 하나는 금의 형상을 낳은 지혜의 기둥이고, 하나는 은혜의 형상을 낳은 용기의 기둥이고, 하나는 구리의 형상을 낳은 절제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혼자 스스로 독서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키 컨셉이 들어왔죠? 이것을 수업 들어오기 전에 앱으로, 이게 5분짜리 앱인데 앱으로 4번을 반복합니다. 한번 보세요. 반복하는데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고 각도를 틀리게 반복해요. Chapter 4. 이상적인 국가란 Predict. 생각 열기. 추상화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교재에 자유롭게 써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진행하세요. 일단 그림을 보고 자기 스스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유출을 해보는 거예요. Bill. 지식 쌓기. 거친 파도가 휘감아도는 모습입니다. 마치 아테네 혼란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 1번이죠. 여기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적인 도시 국가가 극두서사했습니다. 세 기둥은
이상적인 국가가 거친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림 2번, 3번 맞죠? 하나는 금색을 띠고 있는 지혜의 기둥이고 또 하나는 은색을 띠고 있는 용기의 기둥이고 나머지 하나는 불의의 색을 띠고 있는 절제의 기둥입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이 세 계급이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이룩됩니다. 자, 키 컨셉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각 그림이 나오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스스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지식 다지기. 그림 1번이 들어오고, 아, 이게 아테네의 혼란한 정치 환경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림 2번은 플라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국가는 그림 3번은 세 가지의 든든한 기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림 4번은 지혜의 형성을 한, 금의 형성을 한 지혜의 기둥이고, 그림 5번은 은혜의 형성을 한 용기의 기둥이고, 하나는 구리의 형성을 한 절제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가 스무노트하거나 머릿속으로 해보고 컨셉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자, 이제는 다시 들어가는데 내용이 깊어집니다. 조금 더 깊어집니다. 지식 넓히기. 지식 넓히기죠. 지식 다지기. 속의 정치 환경은 거친 바다와 같이 험난합니다.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는 어떻게 이룩될까요? 이상적인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덕목이 요구됩니다. 첫째, 금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통치자에게 필요한 지혜의 덕목. 둘째, 은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전사 계급에게 필요한 용기의 덕목. 셋째, 구리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생산자 계급에게 필요한 절제의 덕목입니다. 플라톤은 통치자, 전사, 생산자 세 계급이 지혜, 용기, 절제의 덕목을 지니고 서로를 넘보지 않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이상 국가가 이룩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내용이 약간 더 깊어졌죠. 처음에는 지혜, 용기, 절제에서 이제는 통치자, 생산자, 예? 이런 게 나오죠.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림 1번이 아테네의 혼란한 정치 환경을 의미했고, 그림 2번은 플라톤이 꿈꾸던 이상적인 국가를 의미하고, 그림 3번은 이상적인 국가를 바치고 있는 든든한 세 가지 기둥이 필요했는데, 하나는 금의 형성을 한 지혜의 기둥이고, 하나는 은혜의 형성을 한 용기의 기둥이고, 하나는 구리의 형성을 한 절제 기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자, 이러면은 이 영어로 한번 들어볼게요. 앞서 학습한 내용의 핵심 문장을 영어로 들어보세요. Plato's just state consists of three classes of people: the guardians, the auxiliaries, and the artisans. The guardians need wisdom, the auxiliaries need courage, and the artisans need moderation. 자, 이게 6분. 그러면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자투리 시간에 한 4-5분 하면 40분, 몇십 분 반복하는, 이것만 반복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들. 이게 이제, 펠렉스 잉문하트 수업에 보면은 영어로 공부합니다. 자, 한글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영어는 굉장히 쉬워요. Chapter 6.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들립니다. 플랫폼은 똑같아요. Jigsaw puzzle. This wild roaring sea symbolizes the chaotic and precarious condition of Athens. Here comes a symbol of the just state Plato dreamt of. These three sturdy pillars support Plato's just state. One of the pillars is made of gold, representing wisdom. Another pillar is made of silver,
representing courage. The other is the copper pillar of moderation. 자, 똑같이 반복이 되면서 내용들이 깊어집니다. 시간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적어요. 이거는 제 글씨로 적어본 건데 적고 이렇게 뭐합니까? 색칠을 하는 거고 필요하면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월 동안에 이게 이제 플라토닉 과론이 26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과씩 잘려가지고 한 달 한 권씩 하고 4개월 동안에 저 북이 합쳐지면은 마이 인문화투. 처음에는 자기가 안 되면은 그냥 뺏겨 죽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 생각을 넣으면 되고 계속 확장해서 저거를 처음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서 마이 인문화트 북. 그게 자기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해석한 플라토닉 국가로. 아까 그 책은 제가 해석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인문고전을 공부한다는 것들은, 이상적인 국가가 지혜, 용기,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왜 플라톤이 이상적인 국가의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는지에 대한 사유의 과정을 익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깊게 이제 들어가면은 아까는 이제 요약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북이 있습니다. 이북으로 붙는데 이것은 일과를 가져오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플라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일과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이거를 이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아테네의 명문가에서 태어납니다. 유년 시절 플라톤은 문학 소년으로 불릴 정도로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레슬링 선수로 활약할 만큼 신체 건강한 소년이었습니다. 플라톤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로 전해지고 있지만 어깨와 이마가 유난히 넓었던 그를 평평하다는 뜻의 플라톤이라 불렀고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시를 쓰고 낭송하기를 즐겼던 플라톤은 20살 무렵 우연히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감명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로서 큰 꿈을 키워가던 플라톤은 28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승 소크라테스가 처형된 사건이었죠. 이에 충격을 받은 플라톤은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절망하며 정치가로서의 꿈을 버리게 됩니다. 사형 집행 전 소크라테스를 구출하려 한 일로 정적들의 의심을 산 플라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아테네를 탈출합니다. 이후 플라톤은 이집트를 거쳐 시칠리아와 이탈리아를 떠돌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그는 다양한 사상과 학문을 접하며 끊임없이 사유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철학적 바탕을 넓히고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철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플라톤은 아테네로 돌아와 교육의 뜻을 두고 철인 통치자 양성을 목적으로 최초의 대학이자 철학의 전당인 아카데메이아를 세웁니다. 플라톤은 기하학이 철학적 사유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 아카데메이아의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들어서지 말라는 현판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메이아에서는 철인 통치자 양성에 필요한 산술과 기하학, 천문학, 그리고 철학을 가르쳤는데요. 플라톤은 80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이곳에 은거하며 국가론을 비롯한 다수의 대화편을 저술하였고 교육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서양 철학의 간섭을 마련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1권을 공부하다 보면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악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 라파엘로의 최대 걸작으로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사상가와 수학자, 철학자를 비롯한
58명의 철학사상을 연구해 그 특징들을 그려놓은 대작입니다. 그림 정중앙에는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함께 서 있습니다. 왼쪽의 플라톤은 손을 하늘로 향하여 이상주의를, 오른쪽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땅으로 향하여 현실주의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죠. 스승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철학사상을 확립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서 플라톤과 그를 철학적 세계로 이끈 스승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추상화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추상화를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사상을 이어받아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는데요. 두 철학자의 심오한 정신세계를 강조하기 위해 몸 전체가 아닌 머리 부분만을 추상화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두 철학자의 두 장을 겹쳐 영혼이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플라톤의 저작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사상을 정리해 계승하는 측면이 강했지만 중기를 거쳐 후기로 가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신만의 독자적인 철학사상을 정립하기 이릅니다. 이런 특징은 소크라테스의 시선을 과거인 왼쪽으로, 플라톤의 시선을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 윤곽에 대한 이해가 되었나요? 이제 색감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요? 플라톤의 생애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정치가를 꿈꾸던 그가 아테네의 정치판의 환멸을 느끼고 철학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게 했으며, 올바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되는가에 대한 긴 철학의 여정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에 왼쪽의 소크라테스 형상에는 푸른색을 입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표현했고, 그와 동시에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이 제자 플라톤을 거쳐 마치 얼음 속에 냉동 보관된 듯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함께 지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플라톤은 영혼을 지혜로 굵게 물들인다는 의미의 붉은색을 입혀 표현했습니다. 추상화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느끼는 그대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과 같은 어려운 인문고전도 추상화와 연결하여 생각열기 학습법을 공부하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게 되죠. 더불어 다양한 해석을 통해 폭넓은 사유의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문고전은 완독이 없고 추상화는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자, 이러면 벌써 두 번이 반복됐죠. 근데 그 내용이 깊어졌어요. 자, 거기서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도 지식이 왔죠? 그러면 에세이북을 더 깊게 읽는 거예요. 자, 이 에세이북을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원전을 읽든지 인터넷 찾아보든지 가능.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과 반복을 하면 다지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사라사테의 바이올린을 37년 동안 매일 16시간씩 공부하는 그러한 지구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아까 우리 플라토도 누구인가에서 해석 중에서 소크라테스의 색깔이 뭐였습니까?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죽음을 의미하는데, 원래 해석은 제가 28세 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스승의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으로 표시했는데,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선생님, 저것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플라톤을 통해서 2500년 동안 지금까지 시들지 않고 살아 움직여서 인류의 지성사를 흔들었기 때문에 저것은 냉동보관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게 포함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만화책 많이 보면 안 됩니다. 만화책은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들려요. 텔레비를 보면 바보가 된다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이유들입니다. 추상화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왔고. 자, 이게 이제 에세이북입니다. 제가 이 에세이북 드리려고 했는데 손을 안 들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읽어보면 가슴이 안 떨리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런 거를 쓸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 왔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생각을 열어가지고 세상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님들. 성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머님들. 남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플라톤의 국가론을 가지고서는 뭐예요? 펠렉스를 만들어냈잖아요. 관점을 바꾸면 보이는 건데, 자, 우리가 옛날에, 예? 백과사전이 온라인에 옮겨놓으면은 그게 구글이에요, 구글. 될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해야지, 야, 구글 같은 데서 이러면 안 돼요. 아마존이 뭐예요? 아마존은 동네 책방이에요. 어머님 요즘에 새벽 배송 있죠? 마켓클릭.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어릴 때 제치국사에서 이거 있잖아요. 그거 인터넷으로 옮겨놓으면 새벽 배송이 굉장히 쉽대. 우리 애들이 생각이 열리면 이렇게 쉽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인문고전이 학습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능 직접적으로 첫 시간에 수능 국어 80분이에요. 80분 동안에 수능 국어에서 글자 수가 2만 글자입니다. 페이지 수 16페이지. 거기에 반이 비문학. 비문학이 인문고전. 인문고전을 모르면은 국어시험 칠 수가 없어요. 대치동에 공부 잘하는 1등급의 75%가 재수를 하고 재수하는 주 원인이 국어 때문에. 지금 서울 대치동에는 이 논술 학원의 강사들이 1시간 타임에 막 몇십만 원씩 해요. 5, 60만 원씩. 핫해요. 왜냐면은 수학과 영어는 공부 좀 하는데 독서를 하니까 국어는 공부 안 해요. 근데 국어는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리고 문학도 인문고전에서 이해가 안 되면 문학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 레미제라블이 문학인데, 레미제라블이 문학이긴 하지만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쳐먹고 19년 동안 왜 감옥에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험에도 이런 인문고전이 막 나옵니다. 만윤리 법칙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목적문도 사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 우리 애들이 사회탐구 영역을 또 어려워요. 정치와 경제, 뭐 법과 정치 이런 거 있잖아요. 윤리와 사상. 이게 전부 다 인문고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문고전을 이해하면 이런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수학도 생각을 여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이게 계산 학문이 아니에요. 어머니, 8이 뭐예요? 지수법칙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아니에요. 2의 3승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푸는 지수법칙이 수학에 반드시 두 문제 나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너무 쉬운데 계산만 문제만 풀다 보니까 어려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도 어머님들 영어의 해석 잘하고 말 잘한다고 1등급 안 놉니다. 인문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해석을 해도 문제를 못 풀고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의 학습의 근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 교육사업을 하는데 교육사업을 열심히 해서 떼돈 벌겠다.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려고 하면은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교육을 저는 공교육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에 있기 때문에 그 사교육이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인재를 키우려고 양성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20세기의 지성 러셀이 이런 걸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이 나의 인생 전체를 관통했으니 그 하나는 사랑에 대한 갈구, 또 하나는 지식에 대한 탐구욕, 또 하나는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인은 지식을 받아서 자기만 쓰면은 그것은 조국이 된다 이 말이야. 그 조국이 아니고 이 조국이에요. 저는 정치적이 아닌데. 자, 어머님들 지식을 가지고 인류의 고통에 대해서 참기 있는 연민 정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것들이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그 생각이 열리는 방법으로서 텔렉스를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님들한테 저희 학습 방법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열려야 되고, 그 교육이 열리려고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니체의 망치를 들고 온갖 교육 현실에 있는 편견과 불편한 지식을 꿰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메시지가 들어갔다면은 저는 뭐 의미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매일 글을 적는 글이 이 유튜브하고 이제 밴드에 있는데 이거 사진 찍어 가서 보시면
매일매일 글이 올라옵니다. 교육과 관련된 글들이. 안 찍습니까, 지금? 빨리 찍었어요. 찍고 등록 왔어요. 정말 재밌는 글들이 많고, 저 애독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 여러분 저한테로 메시지를 주시면 돼요. 네. 자, 어머님 3시간 장장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교육에 유의미한 정보가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예. 그리고 어머님들 제 필명이 뭐라고요? 필명 플라토원. 예? 제 이름이 뭡니까? 원종호입니다. 유튜브에 펠렉서 치시면은 이 제 강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펠렉스 이렇게 치거나 원종호 치면은 저희 신문 기사들이 좀 나옵니다. 한번 훑어보시고